이 네 개의 공급동사는 A에게는 맞는데 이렇게 쓰고 B를 이라고 써요. 사형식으로 못 쓰는 주는 동사들이에요. provide A with B가 A에게 B를 주다요. give를 썼으면 어떻게 쓰겠어? 그냥 give A, B로 쓰면 되는데 provide는 똑같이 준다는 뜻이면서도 A with B, 즉 사형식 불가 동사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주어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어 provide A with B라고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면 A, B, provided with B가 되지 않겠니? 그럼 뭐야? A는 B를 뭐하다? 제공? 받다가 되는 거야. with가 있었기 때문에 with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제공하다는 provide A with B, 제공받다는 be provided with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것만 알아도 이 답을 쓸 수 있지. was가 있어. 그러면 이게 됐던 이게 됐던 둘 다 수동태 맞잖아. BPP니까. 근데 provide니까 누가 있어야 돼? with가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아. deal with가 뭐야? 뭐뭇을 다루다. 이건 deal만 가지고 안 돼. deal with가 돼야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로 고쳤어도 be dealt로 끝나도 누가 꼭 붙어야 돼. 그래서 아까 take care of처럼 전치사가 나와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아까 기억나? be taken care of 다음에 또 by 나오는 거? 안 이상하다 그랬지? 똑같아. left at은 뭐야? 이것도 두 단어를 합쳐서 누구누구를 비웃다거든? 비웃다? 그럼 이것도 of 뒤에, 전치사 뒤에 뭐 써야 돼? I 쓰는 건 둘 다 맞지? 근데 이 뒤에 지금 by 붙었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수동태 나와야 되고, 아까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는 being pp라고 했으니까 being left at이야. laughing이 아니고. be pp, 보내어지다. 의문문이라서 동사가 앞에 나왔는데 편지는 보내어졌느냐? 너에게 누구에 의해서 보내어졌느냐? 이래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by 목적격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군지 모르니까 의문사로 만들어서 앞으로 뺀 거야. 의문사는 어쨌든 문장의 맨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who나 what 이런 거 의문문일 때 맨 앞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이 편지가 너에게 보내어졌느냐? who가 아니라 by whom. 또 to 부정사도 선생님이 to 원형도 있고 to be pp도 있다고 그랬지? 능수 있다고 그랬지? 간단하잖아. 능동은 love가 사랑하다니까 뿔을 있으면 능동이고 전명이 있으면 수동.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어떨 때 수동이라고? 뒤에 수동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가 오거나 전치사 명사구가 오면 전명구 있으니까 전치사 명사 있으니까 BPP가 있는 게 답이 돼야 되겠지. 자 24번 요게 좀 특이한 건데 내가 뒤에 을을이 있어야 능동이라고 했지. 을을이. 근데 얘는 명사가 오긴 했는데 해석해보면 오래된 물건들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 답은 불리어지다. 선생님 여기 명사 있는데요? 이거 을르로 번역이 돼 이라고 오라고 해요. 그렇지. 을르로 해석이 한다면 명사가 있어도 수동이야. 오케이? 이게 을르리 될 때만 능동이야. 알겠어? 이성있잖아. 콜링 부른다, 재활용을 부른다가 아니고 뭐야? 재활용이라고 불리어진다. 지금 해석할 때 을르리 아니고 이라고라고 번역이 됐지? 그럼 명사가 있어도 수동을 써야 된다. 요게 이제 한 단계 심화된 단계야.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3개 보세요. 요게 이제 수능형 어법 문제야. 그 수능에서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지? 몇 번이라고 그랬어? 29번. 딱 하나 나오거든? 근데 딱 하나 나오는 문제가 요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
이걸 니네 선배들은 네모어법이라고 해요. 네모어법. ABC 3개 나와 수능에서. 그리고 세 개 ABC 보기 중에서 맞는 것끼리 밑에 보기처럼 이어진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응?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문 이렇게 있고 1번 그래서 밑줄 쳐놓고 2번 밑줄 쳐놓고 이게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가 나와. 그리고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걸 밑줄 어법이라고 해요. 자, 니네가 판단했을 때 어떤 게 난이도가 높겠어? 밑줄이 왜 그렇지? 얘는 어찌되었던 문법 몇 가지만 확인하면 돼. 왜 2가지야? 몇 가지의 문법 내용을 확인하면 답이 나와. 3가지. 3가지 문법 내용을 알면 되지. 자, 그런데 밑줄 어법은 번호가 몇 번까지 있다 보니까 5번까지 있다 보니까 문법적인 확인을 몇 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좀 더 난이도가 높아. 응? 그리고 역대 수능이나 모의고사 최근에는 이게 안 나오고 이런 형태로만 나오고 있어 지금. 그렇다고 이거 이제 없어진 건 아니야.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주로 나오는 건 이거야. 오케이? 근데 내신이 뭐냐? 내신 문제가 되면 수능의 룰을 안 따르다 보니까 이런 내신 문제가 나와. 밑줄을 10개쯤 쳐놓고 하나 골라라도 아니야. 다음 중 어법상 맞는 것들의 기호를 묶은 것은 선택지 1번 없음 5번 뭐야? 1, 2, 3, 4, 5, 6, 7, 8, 9, 10 발곡은 더 사악하게 돼.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맞는 것의 개수는 재수 좀 맞출 수도 있는데 응? 효자고 다음 10개의 문장 중 10개의 문장 중에서 어법상 틀린 문장을 찾아서 그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물론 개수는 좀 3군데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틀린 것의 기호 쓰고 여기다 바르게 고친 것. 이래서 각 2점 합쳐서 6점짜리. 응? 이런 거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수능형 문제인데 그러면 왜 내가 저게 까다롭다고 하냐면 이제 내일 모레 특강할 때부터 얘기할 텐데 여기다 이름을 쓸 줄 알아요. A번은 내가 배웠던 이런 문제다. B번은 이런 문제다. 그걸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샘플링 해볼게. 이거 딱 봐도 무슨 문제야? 수동. 아닌가? 맞아. 아.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선배들은 아, 이 능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해석 안 해도 풀리지. 어떻게 풀려? 뒤에 뭐 나왔어? 투 전치사 아니야? 동사 원형도 아니고 명사니까? 어? 답이 뭐야? 월 기분. 끝난 거야. 알겠어? 내용이고 지랄이고 없어. 문법은 그냥 그 틀 속에서 나오는데 특히 수능은 이 틀을 철저하게 지켜. 이 틀이 한 50개 가량 돼. 오케이? 그런데 이 50개 안에서 계속해서 단어나 어떤 의미만 바꿔가면서 계속 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왜 1년 내내 이 어법풀이를 안 배우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얘네 방학 특강 동안에 2달만 바짝 하면 50개 정도는 다 익숙해질 수 있어. 그럼 여기 나온 능수가 다른 문제의 4번에 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쓸 줄 알아야 돼.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요거부터 할게. 이것도 능수 맞아? 앞에 뭐 있어? 비동사 있잖아. 그럼 ing가 오면 능동일 거고 pp가 오면 수동일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뭐 있어? 전치사고 있지? 답 뭐야? 끝. 그러면 이번에는 한 문제에서 2개나 뭐가 나온 거야? 능동 수동 문제가 나온 거야. 알겠어? 나 지금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답은 맞추고 있지? 이게 어법 문제의 핵심이야. 첫 번째 문제. 요게 좀 까다로운데 엔터가 무슨 뜻이야? 들어가다. 들어가다니까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거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맞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엔터는 뜻이 어떻든 간에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그러면 타동사는 뒤에 바로 뭘 취해야 돼? 목적어. 그래서 있으면 안 돼. 끝났지? 어떤 게 답이야? 이건 문장의 완성도를 보는 거야.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건 문장의 구성이잖아. 이런 걸 문법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뭐야? 그냥 단어의 쓰임이지. 이걸 뭐라고 해? 단어의 어자를 써 어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말 들을 때 문법 문제인지 어법 문제지 뭐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어법 문제다 문법 문제다는 게 구별을 하자면 그래. 문장 전체가 완전하냐를 보는 건 문법이고 한 단어가 이렇게 쓰는 게 맞아 하는 건 어법이야. 그래서 어법 하나 문법 두 문제 나온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엔터라는 단어에 어법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동사라는 거? 타동사. 오케이? 요렇게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특강 때 다 시킬 건데 이런 이름을 계속 쓰다 보면 스스로가 체득하게 돼. 아, 이런 문법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면 문법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그러다 보면 뭐야? 아, 이거 기껏 배웠는데 이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가장 잘 안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가정법이야. 근데 내가 좀 비하하면 초중 선생님들은 가정법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막 중요해 이렇게 알려주죠. 중학교 선생님들도 그래. 가정법 시험 문제 보고 온단 말이야. 가정법 사실 영어에 없어도 되는 문법이거든. 그래서 고등부 올라가면 수능에 가정법 어법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빈도가 낮다는 거지. 오히려 그거보다 맨이냐 멋지냐 이렇게 더 많이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수학은 어려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나오지만 영어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건 어렵든 쉽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능동 수동이라는 거지. 오케이? 빈도가 중요한 거야 영어에서. 이걸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 이 문제야. 알겠어? 실제로 고3 수능 문제에 근데 비교급 수식 배운 적 있어?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뜻으로 꾸미는 거 5가지 배운 적 있잖아. 중학교 때 들은 거.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거 배운 적 있지? 벨이 안 된다고 배웠지? 네. 야, 수능 문제가 벨이 모월이 틀린 거로 나왔어. 아니 모월이 비교급이니까 앞에 벨이 붙이면 안 되잖아. much, more 써야 되잖아. 굉장히 허접하고 난이도 낮은 거지? 근데 고3 수능의 그 어법 문제에 그게 틀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고. 그건 뭐야? 영어는 어려운 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빈도를 놓쳐서 틀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밑에 문제는 틀린 데만 확인할 건데 fall이 무슨 뜻이야? 떨어지다지. 떨어지다지. fall이 추락하다 떨어지다잖아. 을을이 오냐 안 오냐? 뭐뭐 을 추락하다? 그럼 을을이 안 되는데 어떻게 was fallen을 쓰냐고. 안 된다고. understand? 그래서 그냥 fail이라고 고쳐. 그 다음 이게 목적어 to be 구문 얘기했었지. 주어는 목적어가 to be하기를 기대하다. 그럼 구문이야. 자, 그럼 목적 없어졌지. 이 뒤에 뭐가 와야 돼? 수동태 바꿨어 지금. 목적어 나오고 BPP 됐다고. 그럼 이 뒤에 뭐 붙여야 돼? to. to be. 그럼 봐봐. 목투 단어는 능동이면 목적어 to be가 나와야 되고 수동이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to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어이? 다른 거 마찬가지야. allow도 목투 단어인데 allow냐 아니면 be allowed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뒤에 him to go가 나왔다. 다음 뭐야? 목투면 뭐라고 하지? 목적어 to 부정사는 뭐라고 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이게 답이야.
근데 같은 지문인데 이게 없다고 쳐봐. 뭐가 답이야? 그렇지. 목적어 to be 구문이 항상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expect 나왔지. 근데 바로 to가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are expected로 고쳐야 정답. 자꾸 내공을 쌓아가야 된다. 두 개 D, E가 틀렸었고 마지막 문제. 요거는 필요한 거 빨리빨리 적어야지 막 다 지운다. B가 더 중요했는데 disturb가 무슨 뜻이야? 방해하다. 방해하다지. 자일 것 같아, 타일 것 같아? 타. 뭐뭐을 방해하다지. 그럼 만약에 이게 답이면 지금 보면 조합이 likely to disturb, to be disturbed.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끝났지. 그럼 이게 타동사라 그랬잖아. 만약 능동이면 이 뒤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돼요. 을룰이 있어야 되지 않나? 능동이면?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안 돼? 돼요. 된다 그랬지? 그럼 문제 올라가 봐. 원칙적으로 끝나고 그랬잖아. 뭐가 답이야? 아유. 이거 셋이 정답이야. 이게 이 문제 포인트야. 오늘 배운 능수 문제 포인트. 앞에 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네가 비동사 이게 주격 보호의 자리야. 천천히 따라와봐. 동사가 형용사처럼 바뀌는 걸 뭐라 그래? 분사. 분사는 두 가지. 무슨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지. 자, 더 하나 질문. 주격 보호가 형용사면 즉 분사를 써도 되는데 주어의 자격이야 상태야. 까먹었으면 얘기해. 주격 보호가 명사면 주어의 자격이야. 형용사면 주어의 상태야. 그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의 상태가 포커스가 뭐야? 집중하는 이고 포커스는 집중되는 거지. 다시 포커스는 집중시키는 거고 포커스는 집중된 거지. realize 실현시키는 거고 이 뒤면 실현되는 거거든. 자, 이 내용은 네가 집중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그런 장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야. 둘 다 네가 집중도 안 되고 뭔가 realize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그 B에 넣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시면. 미안. 요것도 이제 해석을 안 해봐서 그런데 요 remain도 불완전 자동사야. 남아있다. 아까랑 똑같아. 비동사도 요건 이제 요게 답이니까 이렇게 쓰고 요거는 비동사 뒤에 얘가 형용사야. 얘가 likely가. 그래서 주어의 상태가 하기 쉬운 상태다. 그리고 뒤에 문제였고 모범만 보다 보니까 그래. remain은 주어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목표가 집중되지도 않고 목표가 실현되지도 않는 거야. 반대로 ing를 생각해봐. 그럼 목표가 집중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 목표가 실현시키거나 실현시키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목표는 사람이 아니잖아. 목표는 항상 실현되거나 집중되는 거겠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P가 맞다. 됐어? 자, 이제 교재를 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볼 거야. 이 교재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와닿게 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이 프린트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이거 중요한 3번이에요. 3번. (43페이지) 거기 2번부터 봐. 영어 보지 말고 왼쪽에 한글 봐봐. 얘 투부정사도 수동태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기억해봐. 능동태는 투 원형, 수동태는
to be pp. 그 밑에 봐봐. 동명사도 수동태 있어 없어? 있어요. 능동은 ing, 수동은 being pp. 그게 떠올라야 돼. 그 다음 넘어가서 한 장 넘겨봐. 45페이지에 6번이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역동사 make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원형이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 그렇지. 그거 나온 거야 예문이. 그 다음에 지각동사도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서 능동에서는 아예. 원형이 오지 원래. ing는 상관없고 그대로 쓰면 되니까. 지각동사 할 때도 원형도 수동태가 되면 뭐가 돼? 투부정사.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기억만 하라고. 그 다음에 또 넘겨봐. 밑에 거 놔두고. 그 9번이 뭐냐면 니네 수동태 그러면 뭐라고 했어?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했지. 근데 get을 써도 수동태야. get pp도. 오케이? 그러니까 대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볼 거야. 10번에 왼쪽 보면 수동태 플러스 to be 돼 있지.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뭔 말인가 싶을 텐데 방금 했던 거 기억나? 원래는 주어 아까 이거 있잖아. expect 목적어 뭔데? to인데 수동태가 되면 주어 be expected 바로 뭐 나온다 그랬어? 투. 그래서 거기 제목 봐봐. 수동태 다음에 바로 뭐 붙는 거? to be. 이거 목투 고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얘가 얘한테 하라고 시키는 거라 그랬지 보통. 근데 얘는 뭐야? 얘가 이렇게 하라는 시킴을 당한 거. 오케이?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11번에 원래 수동태는 뒤에 by 목적격을 쓰는데 제목 뭐라고 돼 있어? by 이외의 것을 쓰는 거. 한 장 뒷겨봐. 한 장 넘겨봐. 거기에 지금 졸라게 많지? 어? 근데 그냥 쫄지 말고 가만히 읽다 보면 be interested in 같이 니네가 이미 배운 것들도 있을 거야. 맞지 않냐? 아니 중학교 때부터 뭐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be excited in, interested in. 또 뭐야? 놀라다 그러면 be surprised at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be satisfied with. 뭐뭐로 채워지다. be filled 위드. with 이런 거 배웠잖아. understand?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본문에 있는 첫 번째부터 해석을 도와줄 건데 오늘 다 하진 못하더라도 거기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43페이지 봐보세요. 조금만 힘내.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힘들다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 주마가편이란 말 알아? 주마가편? 한자성어? 주마가편. 올해가 말의 해지? 응? 요새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 주마, 달릴 주자야. 말 맞자야. 주마가 달리는 말이야. 가는 가감할 때 그 더할 가자야. 마지막에 편은 채찍 편자야. 그러면 달리는 말이 채찍을 더 가한다. 이게 달리는 말이 채찍을 더 만든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일 거야? 경마에서 제일 많이 채찍을 맞는 말이 몇 등 정도 하는 말일 것 같아? 꼴등. 1, 2, 3등. 1, 2, 3등 아니야? 이거 뭐 우열을 다투기 힘드니까 마지막 피치를 누르기 위해서 더 기수가 막 때리지 않겠어? 근데 한 10m 이상 차이 나는 꼴찌는 기수가 때리겠냐? 이미 결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 완주나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 어? 여기서 채찍이라는 건 선생님이 니들한테 욕하고 막 푸시를 가하는 거야. 될 놈한테 하는 거야. 어? 이미 얘는 글렀다. 그럼 사이좋게 지내면 돼. 그렇잖아. 김민결이 이제 해보니까 얘는 뭐 가르친다고 될 애가 아니야. 민결이 왔니? 뭐 수업 괜찮았어? 잘 가. 이러면 돼. 이 새끼야 똑바로 하라고. 이거 왜 하겠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쪼는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니네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잔소리 막 하고 야 하라니까 이건 애정이 있는 거야. 네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할 거라고. 채찍을 안 줘. 그러면 엄마 마음속에서는 이미 네가 무슨 대학을 가겠니?
이런 생각을 했단 얘기야. 어? 좋아하면 안 돼. 멍청이들은 엄마가 갑자기 잔소리 안 하면 왔어. 이제 자유다. 엄마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채찍질 할 때 나의 가능성을 믿고 채찍질을 하는 거야. 가능성이 없으면 채찍을 왜 때려? 아니 한 50m 차이 나서 이제 아무리 달려도 꼴찌할 게 뻔한데 누가 하겠어요? 응? 농구도 끝날 때 남은 시간에 가능성이 없으면 플레이 하냐 안 하냐? 그거 봤지? 농구 끝날 때 3초 남았는데 5점, 10점 차이 났다. 3초 동안 공격할 이유가 있어 없어? 어차피 해봐야 한 번이고 3점씩 넣어봐야 그 10점 못 쫓아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드리블을 하면서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오케이? 근데 어떨 때 빠르게 움직여? 3점 한 골만 넣으면 2점 차인데 한 점만 넣으면 돼. 그리고 3초 남았어. 졸라 뛰었지. 어? 감독이 야! 멀렸지. 근데 3초 남는데 10점 차이야. 그런 거야. 어? 자, 첫 번째 아까 이건 쉬운 개념인데 쉬운 개념이야. 그냥. 수동태가 뭐라고? 비동사 플러스 PP. PP인데 계속 이걸 배우고 있잖아. 근데 주어에 따라서 이 비동사가 변신을 하지. 현재형 단수면 is, 과거형이면 was, were 이렇게 변형할 거 아니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이 조동사라고 알아? 네.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 무조건 뭐 써요? 동사가 원형 써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조동사를 포함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 BBD. 이게 나오는 거야. 제목이 이거잖아. 조동사 플러스 다음에 오는 수동태. 찾아봐. 어디 있어? 요거지? B. 됐냐? 네. 그럼 replace가 무슨 뜻이야? 대체하다. 대체하다. 그럼 무엇을 대체해야 되니까 무슨 동사야? 타동사지? 이제 배웠으니까 쉽잖아. 뒤에 뭐 있어? with. 전치사고 나오지? 그럼 이게 능동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으로 해석할 거야. 스크래치가 뭐야? 스크래칭. 긁힌 자국이나 아니면 긁는 동작도 스크래치라고 해요. 그럼 이거 동작이야. 긁는 것의 습관은 됐어? 습관은 대체하니 대체가 될 수 있는 될수 있는. 수동태니까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뭘로 대체가 돼? love가 뭐야? 아, 문지르기. rob. 이게 문지르다야. rob. 문지르다. 문지르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in some lotion. 로션 안에서 문지르기가 뭐야? 로션 바르고 문질문질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는 펫은 두드리다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대체가 되고 이걸 가지고도 대체가 돼. 펫은 두드리다인데 손의 팜이 어디야? 바닥. 합쳐서 뭐야? 더 palm of the hand가 뭐야? 손바닥이야.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는 거? 툭툭 쳐서 된다. 여기가 막 간지러워서 아토피야. 긁어. 뭔가 긁어야 되잖아. 근데 이 글에서는 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몸에 좋은 크림을 발라가지고 바디로션 같은 거 발라놓고 이렇게 문질러서 좀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탁탁탁 치면 된다 소리야. 오케이? 팜이 식물 이름 뭐야? 팜. 팜유, 코코팜, 팜 오일, 팜. 야자수야, 야자수. 네, 여행 가면 야자수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어? 이상.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네. 널찍하게? 그래서 이 나무 이파리가 손바닥을 닮았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팜이야. 오케이? 야자나무 꼭대기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벌어져 있지? 그래서 그 모양이 손바닥 모양이라 그래서 팜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 나무에다가. 야자수가 영어로 팜이야. 너네가 먹는 음식에 이 야자에서 짠 기름이 많이 들어가. 그걸 이제 팜유라고 해. 팜유. 라면에 엄청 들어가. 팜유. 팜오일. 다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야. 이거 봐야 되고. 아까 내가 왼쪽에 설명해줬지? 투부정사도 수동태가 있다. 또 뭐 있어? 동명사도 뭐가 있다. 수동태가 있다. 자, 그래서 there is an important 중요한
distinction. 구분이 존재한다. 왜 수동인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그 구분이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줘야 돼요. 뜻으로는 그렇고 뒤에 이게 뭐니? 전치사. 전치사 명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be pp가 맞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구분이 존재하는데 그 구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무엇 사이에서? denial. 부인이라고요. 부인. 부인 뭐 남편 부인이 아니고 사건에 사건에 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나는 뭐 한다? 부인하겠다. 이거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 안 할래 이거야. 안 하는 거, 안 하겠다는 것과 restraint는 자제, 절제야. 야, 어려운 개념인데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지. 나는 공부하기를 거부하겠다. 나는 공부하기를 자제하겠다. 둘 다 안 하는 거 맞지? 네. 지금 말을 들었을 때 의미 차이가 있어? 없어? 나는 마라탕 먹는 것을 거부하겠다. 나는 마라탕 먹는 것을 자제하겠다. 안 하는 건 맞는데 차이가 있지. 거부는 뭐야? 싫다 이거야. 자제는 뭐야? 좋은데 참겠다 이거야. 하지만 결론은 뭐야? 똑같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혼동할 수 있지만 이거 둘은 큰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얘네가 수능 지문에서 실제 내용이 거부와 자제의 차이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설명을 안 읽어도 아 이거 거부는 원하지 않는 거고 자제는 원하지만 좀 참는 거겠지. 그럼 절의 스님이 고기를 안 드시는 건 거부야 절제야? 거부. 아, 근데 동사는 자세요. 그렇지. 이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진정한 스님이라면 거부하시겠지. 근데 약간 사이비면 먹고 싶지만 스님인데 어떻게 먹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냉면집에 갔더니 냉면 위에 고기 한 점이 딱 올려서 나온 거야. 스님인데. 거부하는 스님은 이거 빨리 치워. 절제하는 스님은 밑에 깔아 씨. 먹고 싶은 거야. 남들 눈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뭐 하는 거야? 자제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것도 문해력이라고 해. 이런 우리말로 바꿨을 때 그 이해도가 있는 친구는 당연히 수능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어. 알았니?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가자. being told. 말하는 거야, 듣는 거야? 말하는 거. being told. 아니, 듣는 거. 말함을 당하는 건 뭐야? 듣는 거. 말하는 건 telling이지. 그럼 being told는 뭐야? 그냥 듣는 거야. 뭐라고 듣는 거? 뱀들은 위험해!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감정적 반응을. 자, 그냥 뱀들이 위험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아이의 감정적 반응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냥 말만 저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체 맥락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해석이야. 네.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몰아서 이 1번부터 해석 숙제는 내줄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선생님이 풀어준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암기할 것들 있지? 그거 좀 외우면서 숙제를 해봐. 예. 알았어?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